정부는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정주 여건 격차는 날로 커지는 실정인데요. 이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전국 82개군 지역 중 72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1992년부터 연평균 17,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읍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5년에 비해 31만 명 늘었지만 20에서 40세 인구는 4만 7천 명, 15세 미만 인구는 8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농경연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도농 간 정주 여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삶의 질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정부는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5년 주기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 기반,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삶의 질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로 통합하는 개편 절차에 있으며 기존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농투기 존속 기한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농경연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면 농투기 존속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은 대부분 존속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경연은 이러한 존속 기한 폐지와 더불어 농투기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및 신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삶의질위원회는 총직속위원회였어요. 농특위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잖아요. 아무래도 삶의질위원회보다는 격이 좀 높아졌고 타부처하고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조율도 조금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지방소멸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농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권혜영입니다.